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유도의 한 갈래인 고센 유도하고요. 또 그 후신인 나나테이 유도,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브라질리언 주짓수, BJJ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네, 특히 그 내화자, 그러니까 그라운드 기술이요. 이게 단순 힘겨루기가 아니라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기술 체계라는 점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무술들이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 기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이 무술들, 특히 고센 유도하고 브라질리언 주짓수가 어떻게 이 그라운드 기술, 그러니까 내화자에 집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기술들이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걸 보는 거죠. 두 무술 다 상대를 쓰러뜨린 후에 그 땅 위에서의 싸움,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먼저 고센 유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건 예전 일본의 그 고등 전문 학교들 거기서 했던 유도인데 일반 강도간 유도랑은 규칙이 꽤 달랐다고 해요. 네, 많이 달랐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내화자 중심이라는 점. 근데 더 놀라운 건 심판이 마테, 그러니까 그만, 이걸 잘 안 외쳤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마테를 안 하니까 그라운드 공방이 그냥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한 번 누우면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심지어 서 있다가 그냥 바로 누워서 시작하는 거 플링괄드라고 하죠. 그것까지 허용됐어요. 아, 풀링걸드가 거기서 붙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화자 기술이 막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생존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BJJ나 종합격투기에서 많이 쓰는 삼각고짐에 있잖아요. 네네, 알죠. 그것도 원래는 고생 유도에서 나와서 강도간 유도로 들어간 기술이에요. 와, 진짜 규칙 하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네요. 또 신기한 건 신체 조건이 좀 불리하거나 경험이 적어도 연습이랑 연구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었다는 점인데 이게 내화자가 정말 기술이랑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고난 힘보다는 그 기술의 깊이가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이 고센 유도의 흐름을 이어받은 게 나나테이 유도군요. 구 제국 대학들 사이에서 하는 유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내화자 중심이고 풀링가드 허용되고 마테 거의 없고 비슷하네요. 네, 기본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근데 나나테이 유도는 15명이 하는 단체전이다 보니까 좀 다른 특징이 생겼어요. 아, 단체전. 네. 그래서 지지 않는 게 중요해지니까 일부러 비기기만 전문으로 하는 선수, 왁게야쿠라고 부르는데 이 선수들의 역할이 커졌어요. 비기기 전문이요? 시간을 끄는 건가요? 그렇죠.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절대 점수를 안 내주는 그런 극도로 발달된 방어적인 내화자 기술, 탈출 기술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게 된 거죠. 공격뿐 아니라 방어 능력이 엄청 중요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브라질리안 주짓수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 마에다 미치오가 브라질로 유도를 전파하고 그레이시 가문이 발전시킨 거. 네, 맞습니다. 카를로스 그레이시도 중요했지만 특히 동생인 엘리오 그레이시, 이분이 몸이 약했잖아요. 네,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지렛대의 원리, 레버리지를 정말 극한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내화자를 개량한 겁니다. 이게 BJJ 발전의 핵심이에요. 힘이 아니라 레버리지군요. 그렇죠. 그냥 힘으로 누르러 버티는 게 아니라 뭐랄까 각도랑 신체 구조를 이용해서 상대 힘을 무력화시키거나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게 BJJ 내화자의 철학입니다. 듣고 보니 BJJ 규칙도 고센 유도랑 비슷한 점이 정말 많네요. 풀링 가드도 당연히 되고 그라운드에서 유리한 포지션 잡는 거. 예를 들면 사이드 컨트롤, 마운트 아니면 백 컨트롤 같은 거요. 네, 포지션 컨트롤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위치를 잡는 게 결국 상대를 제압하고 서미션, 그러니까 관절기나 조르기로 연결하기 쉬우니까 그런 거죠. 테이크다운도 물론 있지만 고센 유도처럼 결국 그라운드로 승부를 끌고 가는 경향이 강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BJJ 내화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뭐 UFC 초기에 호이스 그레이시가 그냥 다 보여줬죠. 아, 맞다. 호이스 그레이시.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센 선수들을 그냥 BJJ 기술로 말씀하신 그 레버리지, 포지션 컨트롤, 그리고 서미션으로 다 제압해버렸잖아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그때 아마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이 아, 내화자라는 게 그냥 바닥에서 뒹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엄청난 과학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고센 유도에서 시작해서 나나테이 유도를 거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브라질에서 BJ제로 꽃을 피우고 이 무술들은 전부 내화자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각자 처한 환경이랑 규칙에 맞게 독자적인 기술 체계를 만들어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올림픽 유도가 던지기 중심으로 발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 셈이군요. 네, 그렇죠. 특정 규칙이나 경쟁 환경이 얼마나 독특하고 또 효과적인 무술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 덕분에 내화자의 깊이 그리고 그 역사적인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현대 종합격투기 MMA에서 BJJ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고센 유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면 지금 격투기의 그라운드 싸움은 지금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